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24년 5월 더프 공통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봅시다. 9번부터 보겠습니다. 9번을 보면 자연수 n에 대해서 a가 n을 출발했대요. n에서 출발을 했다. 그때 속도가 vt가 뭐라고 나왔니? 3t 제곱 마이너스 15t 플러스 12 이렇게 나와 있죠. 뭐 인수분해가 되는 것 같은데 t-4 곱하기 t-1 근데 점 p의 위치가 0이 되지는 않는데요. 그래서 이 녀석의 그래프를 그리면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여기가 얼마? 1이다. 여기가 얼마? 4다. 괜찮죠? 그래서 n에서 출발을 했다라고 하니까 이 부분의 면적을 a라고 잡고 이 녀석 부분의 면적을 b라고 잡으면 n에서 a만큼 플러스 됐다가 b만큼 빠질 거예요. 그죠? 그러고 나서는 계속 더할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위치가 뭐가 되면 돼? 0보다 크면 다시는 0하고 만나는 일이 없게 되겠죠? 괜찮죠? 그러니까 넓이 찾으라는 문제가 되는 것 같고 여기는 0, 여기는 얼마? 12. 이 부분의 면적은 뭐 우리 자주 했던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이잖아. 삼각형의 면적을 찾고 얼마죠? a라는 녀석의 면적은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10이니까 6에서 뺍시다. 이 부분의 면적을 뺄 거야. 괜찮지? 그럼 6분의 3이니까 2분의 1이 될 거고 얘들아. 괜찮죠? 다음에 b라는 녀석의 부분의 면적은 얼마가 될 거야? 6분의 3 곱하기 얼마? 27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괜찮죠? 따라서 n 더하기 6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다음에 뺄 거야. 마이너스 얼마? 이게 얼마야? 2분의 27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될까요, 님들? 얘가 얼마? 0보다 큽니다. 이렇게. 자, 일단 여기까지 무슨 상황인지 대충 이해는 되셨죠? 괜찮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 계산하면 얼마지? 2분의 11 마이너스 2분의 27 그럼 11을 빼면 얼마야? 16 이렇게 되나요? 그러면 얼마 정도가 되지? 이거 계산하면 얼마? n이 8보다 큽니다.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다. 됐죠? 그래서 n의 무슨 값? 최소값을 찾아달라. 정답은 5번이 되겠죠. 됐죠? 뭐 간단한 문제였던 것 같고 다음에 10번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항하고 공비가 모두 0이 아니래요. A1도 0이 아니고 공비도 0이 아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 4 곱하기 A4 더하기 A5 더하기 A6 이렇게 얘가 지금 얼마냐면 4 곱하기 절대값 A5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 그런데 A1 더하기 A2 값이 얼마래? 마이너스 15라고 나와 있고 A3의 값을 계산해 주세요 라는 얘기잖아. 근데 이제 뭐 보기가 힌트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기가 힌트인데 A3의 값을 찾아달라라고 했는데 얘가 온전히 전부 다 뭐가 됐냐면은 보기가 다 양수거든. 양수. A3이 양수예요. 그 얘기는 얘가 양수면 만약에 공비가 양수라는 가정하에 얘가 계속 양수가 되겠죠? 근데 이 케이스는 탈락. 됐지? 만약에 공비가 양수인데 마이너스면은 양수가 나올 수 없어서 탈락. 됐죠? 공비가 음수면 양수, 음수, 양수 가능성이 있고요. 만약에 얘가 마이너스면 여기가 양수, 마이너스라 얘는 또 탈락. 요렇게. 그래서 공비가 음수가 되겠군. 요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공비가 음수다라는 거. 됐죠? 그 다음에 첫 번째 항은 뭐가 됐다 얘들아? 양수가 됐다. 그래서 뭐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가 4라는 것 때문에 뭔가 우리가 뭐 이렇게 일반화시키기가 좀 쉽지가 않으니까 일반항을 바로 도입할까요? 그러면 4 곱하기 AR의 세제곱 더하기 AR의 4제곱 더하기 AR의 5제곱은 4 곱하기 절대값 AR의 몇 승? 4승.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됐죠? 근데 어차피 A 양수니까 날리고 R 3승을 날릴 건데 R이 음수예요. R 3승이 음수인데 이게 지금 부등식이 아니니까 0은 아니잖아요. 그지? 그럼 나누면 절대값 4 더하기 R 더하기 R 제곱이라는 녀석이 얼마가 됐다 얘들아? 이거 미쳤어요. 정신 나갔어. 여기 4잖아. 4 미안해. A를 약분한 거죠. A를. 그럼 얼마가 된 거지? 4 곱하기 R입니다. 절대값 R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 같아요. 괜찮죠? 그래서 두 가지 케이스가 있겠다. R제곱 더하기 R 더하기 4가 얼마인 경우? 4R인 경우가 있을 거고 R제곱 더하기 R 더하기 4가 얼마인 경우? 마이너스 4R인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자, 풀면 R제곱 마이너스 3R 더하기 4가 얼마다? 0이다. 여기서는 R제곱 더하기 얼마? 5R 더하기 4가 얼마다?
0이다.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는 R값이 마이너스 4랑 얼마? 마이너스 1이 나와요. 근데 지금 보니까 R이 마이너스 1일 수는 없겠죠. R은 마이너스 4. 가능성 있고요. 혹시 구하고자 하는 게 최대값, 최소값인가 여부를 보고 싶은데 구하는 건 A3을 구하래요. 특정 확정값을 구하라고 하는 거니까 아마 R은 마이너스 4인가 봐. 여기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여부를 체크하면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 음수 실근이 존재하지가 않아요. 아, 그래서 R은 마이너스 4가 되겠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식에서 A1 마이너스 4A1 얘가 얼마다? 마이너스 15다. 그럼 A1은 얼마가 될 거? 5가 되겠죠. 자, 일단 여기까지 이해되셨니? 그래서 5 곱하기 16을 하시면 되겠다. R 제곱이니까 그럼 얼마야? 80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이렇게 푸시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여기까지 별로 어렵진 않았던 것 같고요. 다음에 잠시만, 이게 잘 안 넘어가네. 11번을 보겠습니다. 지우고 갑시다. 어, 11번입니다. 최고차의 개수가 1인 이차함수 fx가 있다. fx는 x제곱 이렇게 나간다. 근데 구하고자 하는 게 모든 f2 값의 합을 구하래요. f2의 합을 구해라. f2의 합을 구해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두 가지인가요? fx가 2개 이상이 나와서 f2 값이 여러 개 나와. 그래서 그거 더해라 이런 걸 수도 있고, 아니면 fx가 문자 하나를 머금고 있어서 나오는 식인데 그 문자에 대한 범위 때문에 f2 값. 근데 그렇게 되면은 f2가 최대 최소를 찾으라고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스케치한 거는 fx가 여러 개 나올 가능성이 조금 더 농후하겠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 구하고자 하는 식을 보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분모는 x 세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x 마이너스 1 곱하기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 나올 건데, 이거 미리 계산해서 양변에다가 3을 곱하면 는 9가 되겠죠. 그래 놓고 나서 x제곱 다음에 얼마? fx 다음에 얼마? 마이너스 ax fx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당연히 0분의 0꼴이니까 얘들아, 0분의 0꼴이니까 f1 마이너스 af1이 얼마다? 0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아무 생각 안 하고 문제를 풀기보다는 두 가지 케이스가 생겨요. f1에 1-a가 0이다 이렇게 나오니까 두 가지 케이스가 생성되죠. f1이 얼마? 0이거나 a가 얼마? 1이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문제 주어진 조건을 보면 어떤 조건이 있냐면 이런 조건이 있어요. fa가 0이래.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풀 때 와가지고 풀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만약에 a가 1이면 얘들아 f1이 0이라는 조건이 두 개가 중첩이 되잖아? 그래서 그냥 뭐 저도 사람이니까 문제를 최대한 빨리 풀어야 되니까 이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그러면 이제 이게 강력하게 벌어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간단하게만 체크를 해볼까요? a가 1이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그러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 마이너스 1분에 여기 a 값 대신에 1을 대입할 거야. 그러면 xfx 이렇게 묶어버리면 되고, 앞에서 x, 뒤에서 1. 얘가 얼마다? 9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런데 이렇게 지워지잖아. 근데 a가 1이라는 조건은 자동적으로 이 조건 때문에 f1이 0이라는 조건이 생성되고, 얘는 f1, 얘가 9가 나와야 되는데 모순이죠. 그래서 우리가 찾은 조건은 뭐냐면 a는 1이 아니야 라는 조건을 찾은 것 같아요. 괜찮죠? a가 1이 아니래. 그럼 두 번째, a는 1이 아니야. 그렇다는 얘기는 fx가 결정이 되죠. 왜? f1이 0이니까 x-1, fa가 0이니까 x-a 이렇게 나오시면 되는 것 같고, 따라서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fx가 온전히 x-1을 하나 인수로 갖고 있는 걸 알고 있으니까 여기서 fx로 인수분해를 합시다. 그리고 나머지 거는 일단 그냥 그대로 스테이 시켜놓을게요. 이렇게 얘들아. 괜찮지? 얘가 얼마다? 9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 같아요. 됐죠? 그래서 fx 자리에 바로 이걸 대입했다 생각하고 약분하면 1. 1 대입하면 1-a, 1-a. 1-a의 전체의 제곱이 되는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다, 얘들아.
괜찮죠? 그럼 가능한 값은 A 값이 얼마? 4가 가능할 거고 A 값이 얼마? 마이너스 2가 가능하겠다. 얘들아. 이렇게. 되셨죠? 따라서 내가 찾는 거는 여기서 F2 값을 찾아주세요 라는 얘기고 F2라는 녀석은 1, 그다음에 얼마? 2-A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A가 4면은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A가 마이너스 2면은 4가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여기까지 됐죠? 따라서 F2 값의 합은 얼마다? 4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됐죠? 다음에 12번입니다. 이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해서 x에 대한 방정식이 x의 n승 마이너스 2의 18승 곱하기 바로 치고 다음에 x의 n 플러스 2승 마이너스 4의 12승 얘가 0이다. 그런데 이 녀석의 x값 실근이 모두 정수래요. 모두 정수. 모두 정수? 정수? 자연수? 음의 정수? 0? 이런 건가요? 그럼 이렇게 되겠죠. x의 n승이 얼마? 2의 18승. 다음에 x의 n 플러스 1승이 얼마? 4의 12승. 이렇게. 그런데 우리가 이제 거듭제곱근을 본다라고 치면 짝수 홀수일 때 논아서 케이스를 분류하는 건데 여기는 n이고 여기는 n 플러스 2죠. 그래서 이제 뭐 항상 뭐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건 아니지만 두 개 차이가 나고 내가 짝수 홀수를 우선적으로 나눌 거야 라는 얘기는 만약에 n이 홀수면 2를 더할 거니까 n 플러스 2도 홀수가 될 거고 만약에 얘가 짝수면 n 플러스 2도 짝수가 될 거야 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서는 2의 18승이 무슨 수? 양수. 4의 12승도 무슨 수? 양수.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n이 홀수면 여기서는 필연적으로 이렇게 하나가 생기고 여기서도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필연적으로 하나가 생겨요. 근데 x 실근이 모두 정수여야 돼. 그 얘기는 얘도 정수, 얘도 정수. 엄밀하게 따지면 자연수. 그런데 만약에 n이 자연수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뿔마 뭐 n제곱 2의 n분의 18승이 될 건데 어쨌든 둘 다. 아, 얘도. 이해됐죠? 아, 그 얘기인 즉슨 어차피 정수면 된다라는 얘기니까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될까요? 2의 n분의 18승이 뭐가 되고 자연수가 되고 2의 제곱이니까 n 플러스 2분의 24승이 모두 뭐가 되는? 자연수가 되는 상황을 먼저 찾자. 양수, n이 짝수일 때 뿔마가 달리는 거는 지금 나한테는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진 않아. 왜냐하면 실근이 모두 정수라고 했으니까 얘가 만약에 자연수 되면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자연수니까 음의 정수가 되겠죠. 괜찮죠? 그러면 여기서 이것부터 조지면 n이라는 녀석은 18의 약수가 돼야 되겠죠. 1, 18, 2, 9, 3, 6 이렇게. 그럼 n 플러스 2라는 녀석을 적으면 2씩 더하자. 3, 4, 5, 8, 11, 20 이렇게. 그때 여기에서 3, 4, 5, 8, 11, 20을 대입했을 때 얘가 뭐가 돼야 돼? 얘가 자연수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럼 3 가능하죠? 3, 8에 24, 4 가능하죠? 5는 탈락, 8도 가능하죠? 11 탈락, 20 탈락. 그 얘기는 n값으로 가능한 후보군은 1, 2, 6 이렇게. 근데 어이구 큰일 날 뻔했어. 그지? 문제 초창기에 n이 2보다 크거나 같답니다. 그래서 얘는 탈락. 그래서 n으로 가능한 값은 2하고 6. 정답은 얼마? 8이다.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될 겁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괜찮죠? 이렇게. 다음에 13번 도형 문제로 한번 가볼까요?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려서 큰 원은 하나 그리지 않고 조그만 원만 그려서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지금 상황이. 됐죠? 요렇게 얘들아. D, A, C, B, E. 그다음에 요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지금 찾는 거는 오른쪽 삼각형의 면적을 찾는 거고요. 구하고자 하는 조건, 주어진 조건은 여기가 16, 여기가 60도. 그다음에 이 녀석의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3분의 7. 됐죠? 그다음에 B2의 길이가 얼마다? 5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각형 ADBC의 넓이를 찾아주세요.
됐죠? 와, 그래서 일단 이런 생각이죠. 큰 원이 그냥 나오진 않았을 거 아니야? 뭔가 필요하니까 나왔겠지? 근데 이제 제가 처음에 이 문제를 아까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큰 원에 대한 반지름이나 뭐 이런 게 없잖아. 그지? 정보가 없어요. 근데 큰 원에 대한 성질을 써야 된다? 해서 그냥 조금 보니까 이 정도? 요 값이 지금 제가 덧칠한 요 사각형이 어떤 사각형? 원에 내접하죠. 그래서 마주보는 각의 크기합이 180도다라는 거를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이런 거잖아. 항상 그게 꼭 필요하냐? 근데 조그만 원에서 왜 저번에 반지름이 나왔거든. 그럼 사인 법칙을 써야 된단 말이지. 여기 길이가 5가 나와 있으니까 이 녀석의 각도를 오픈시킬 수 있던지 아니면 여기가 60도, 여기가 몇십 도, 120도. 왜? 마주보는 각의 크기합이 180도니까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여기가 몇 도가 돼? 60도가 되죠. 그러면 A2라는 녀석의 길이를 x라고 잡았을 때 x값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런 거잖아. 이 각을 찾을까, 여기 각도를 찾아서 이걸 찾을까 했는데 이 분홍 색깔을 간 이유는 수업 시간에 가끔 언급을 하지만 삼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절단선이 하나 들어오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러면 절단선으로 인해서 삼각형이 두 개가 생성되죠. 근데 이제 삼각형이 조그만 거, 큰 거 이렇게 생성됐으면은 우리가 이제 닮음이라는 거를 생각을 하는 데 있어서 저는 닮음이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유리한 조건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닮음 나오면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보편적으로 우리가 수원 문제에서 닮음을 써야 되는 상황이면은 주로 AA 닮음, 그러니까 각 두 개가 같은 거를 찾는 거를 이제 많이 선호를 하거든. 근데 이렇게 되면은 요 삼각형, 조그만 삼각형하고 요 큰 삼각형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요 각을 벌써 공유를 해요. 그래서 이 두 각 중에 같은 각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보면 만약에 있으면 닮음으로 가면 되면 아니면 많은 건데 이 상황을 놓고 보니까 BAB라는 절단선이 들어갔죠. 그래서 요 삼각형의 각 각 2를 공유하죠. 그런데 조그만 삼각형에서 60도, 큰 삼각형에서 60도니까 뭐야? 닮음이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이 파란 색깔 각을 찾기보다는 여기를 60도라고 찾아서 x값을 찾고 그 다음에 조금 뭔가를 해보려고. 이해되셨죠? 그런 생각 때문에 60도를 활용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사인 60도분의 x값이 뭐가 될 거냐면 왜 저번에 지름이 되겠죠? 루트 3분의 얼마? 14. 사인 60도 2분의 루트 3 이렇게. 그럼 x값 얼마? 7. x값 7 이렇게. 근데 내가 찾는 거는 이제 요 사각형의 면적이란 말이지. 요 사각형의 면적. 요 16이라는 걸 어떻게 활용을 할까? 16이라는 걸 어떻게 활용을 할까?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이런 생각도 했어요. 사각형이 막 생겼잖아.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쪼갤까? 이렇게 쪼갤까? 이렇게 쪼개면 여기가 16이니까 이 녀석의 길이를 닮음을 활용해서 찾고 그 다음에 이 녀석의 길이를 찾고 이 녀석의 길이를 찾으면 될 것 같아 라는 생각으로 처음에 접근을 했거든.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 닮음이잖아. 그럼 생각을 잠깐만 해봐봐. 두 번째 생각이에요. 삼각형 ABE는 닮았어요. 삼각형 없어 60도 더블 서클, 없어 60도 더블 서클, DCE가 되겠죠. 됐죠? 그런데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건 뭐냐면 CD라는 녀석의 길이가 16이라는 거예요. AB라는 녀석의 길이를 만약에 내가 눈치챌 수 있으면 두 삼각형의 닮음비가 나오게 되고 두 삼각형의 닮음비가 나왔는데 내가 이 사각형의 면적을 찾아라 라는 얘기는 이렇게 접근할 수 있을까? 삼각형 CDE 큰 삼각형의 면적에서 얼마? ABE라는 삼각형의 면적을 빼자. 이렇게 가는 이유는 두 녀석이 닮아서 그래요. 닮음비만 찾으면 내가 ABE라는 삼각형의 면적을 찾는 데는 별다른 지장이 없죠. 2분의 1 AP 사인 끼인각이니까 이게 훨씬 더 유리하겠다. 사각형을 두 번 구하는 것보다. 괜찮죠? 따라서 AB의 길이를 구하는데 주력을 할 거고 AB의 길이는 5, 7, 60도 Y 변 두 개 각 하나 코사인 법칙 쓰시면 되겠죠. 따라서 49는 Y제곱 더하기 얼마? 25 마이너스 10 곱하기 Y 곱하기 얼마? 2분의 1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다 얘들아. 자 일단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래서 이걸 풀어 제끼면 Y제곱
마이너스 5y 마이너스 24는 얼마? 0입니다. 8, 3, 24. 그래서 y 값은 얼마? 8이 되겠죠. 8. y 값은 8. y 값은 8. 아이고, 그러면 닮음비가 나왔네. 몇 대 몇 닮음이에요? 1대 2 닮음이 되겠다. 닮음비가 1대 2라는 건 우리 다 중학교는 나왔죠? 넓이비가 몇 대 몇? 1대 4. ABE라는 삼각형의 면적을 찾아버리면 2분의 1에 5, 8에 40 곱하기 사인 60도 2분의 루트 3. 그럼 얼마? 10루트 3. 괜찮죠? 그 얘기인 즉슨 CDE라는 요 삼각형의 면적은 이 녀석의 몇 배? 4배. 왜? 넓이비가 1대 4가 될 거니까. 그럼 40루트 3 이렇게 나와서 계산하면 정답이 얼마다? 30루트 3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이 몇 번? 5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됐죠? 14번을 갈 건데 칠판 잠깐만 지우고 갑시다. 그래서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제가 오늘 컨디션이 좀 약간 안 좋아서 병원을 갔다 와가지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나름 13번까지는 할만하다고 생각을 했거든. 근데 14번 조금 어렵더라고. 한번 보겠습니다. 14번을 보면 fx가 최고차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입니다. 다음에 여기 위에 점 t, ft라는 녀석이 있는데 거기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gx라고 합니다. 그래서 x에 대한 방정식 EFX는 절대값 gx 더하기 gx. 이 녀석의 실근이 x가 9 하나로 유일합니다. 유일하대요. 유일. 근데 그걸 유일하도록 하는 t의 값의 범위가 1부터 9 사이에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 들었던 생각은 혹시 gx를 저쪽으로 넘겨볼까? 라는 생각을 잠깐 했죠. 그럼 ef-g. 그래서 그냥 생각을 접었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게 f 빼기 g라고 형성이 됐으면 이렇게 됐을 때 그림을 그러니까 이렇게 바꿔놓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했는데 괜찮죠? 근데 저기가 2여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게 제가 당일날 해설을 바로 올려드리는 거는 나도 학생 입장에서 한번 풀어보는 거거든요. 학생 입장에서 저게 넘겨가지고 해석하는 게 가능할까? 제가 뭐 마찬가지로 오늘 이따 수업이 다 끝나고 다시 한번 더 고민을 해보겠지만 저는 그냥 이렇게 했을 것 같아. 대다수가 그냥 나와 EGX 언제? G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괜찮죠? 마이너스 달고 나오면 0이죠. 언제? GX가 0보다 작을 때. 요렇게 얘들아. 자, 일단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 얘기인 즉슨 결론적으로 얘가 의미하는 건 이거잖아. fx라는 녀석의 방정식이 gx하고 만나든지 언제? g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아니면 0이든지 g가 얼마? 0보다 작을 때. 요렇게. 되셨죠? 거기에다가 이게 뭐 어떤 조건인지는 모르겠지만 f2분의 3이 정수래. 됐죠? 다음에 내가 찾는 거는 f1의 무슨 값을 찾아달라? 최대값을 찾아달라. 괜찮죠? 그래서 어렵잖아? 그래서 이제 스케치를 좀 해봐야 되잖아. 스케치를. 그래서 뭐 3차 함수가 뭐 대충 이게 꿀렁이게 생겼다라고 생각을 합시다. 제가 처음에 이렇게 꿀렁이게 생겼다라고 생각한 이유는 저는 그냥 그래요. 이게 14번 문제니까 이게 계속 증가하는 상황보다는 일단 이 상황에서 문제가 조금 더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말 그대로 제가 지금 방금 그랬죠. 스케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끄적이는 거라고. 요 정도 상황이면 어떨까? 이런 상황은 될까 안 될까?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제가 주목한 건 뭐냐면 이 t라는 녀석이 접선이잖아. 접선. 근데 1하고 9 사이에 있대잖아. 그래서 제가 처음에 들었던 거는 만약에 여기에 t가 이렇게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봐. 그럼 이렇게 생겼겠지? 됐지? x축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가 중요하긴 한데 처음엔 당연히 접하는 것부터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기는 해요. 왜? 이런 경우가 정답의 케이스가 많았으니까 여태까지. 근데 이렇게 되면은 그림이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그러면 얘도 생겨, 얘도 생겨, 얘도 생겨니까 이건 탈락인 것 같아요. 뭐 그래서 일단 9뿐이야 라고 했으니까 지금 가능성 있는 후보구는 뭐가 될 거냐면 접점 하나. 다음에
이 우변의 상황의 그래프는 기울기가 양수면 이런 식의 그림이 될 거고 기울기가 음수면 이런 식의 상황이 될 거거든. 그래서 접점 하나의 가능성과 x축하고의 교점의 가능성이 생기잖아. 그래서 접하는 경우는 아니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러니까 x축하고의 교점이 많아져봤자 우리한테 유리한 게 있는 것 같지는 않았어. 그래서 벌써 조금 불안하지만 붕 떠 있는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봤다라는 가정하에 여기 쓰면 안 돼요. 왜? 그럼 이렇게 되거든. 여기 하나니까 땡 탈락. 그 음수 변곡접선을 생각을 해볼까? 이렇게? 그럼 이렇게 되거든. 그러면 하나만 있는 건 맞는데 여기가 이제 얼마냐라는 거지, t가.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이것보다 약간 내가 이동을 시키면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잖아, 얘들아. 이렇게. 그래서 얘도 탈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가능성 있는 후보군이 이제 이쪽 어딘가에 1하고 9가 있으면 될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9라면 그림이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이거 하나야. 그러니까 접할 때 얘기하는 게 되겠죠. 그럼 되는 것 같아. 그런데 1부터 9까지라고 했기 때문에 1이 이것보다 아래로 떨어지면 그림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좀 고민을 했어. 와, 이게 뭐지? 세 점에서 만날 때는 더더욱 아닌 것 같긴 한데 세 점에서 만날 때도 뭐 당연히 아니겠죠. 뭐 이렇게 될 거니까. 근데 이쪽은 지금 보니까 안 돼요.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와, 이게 뭘까 하다가 이런 거잖아. 접점의 가능성을 죽여버리고 x축하고의 교점만 생성이 된다. 그런데 접점의 가능성을 죽일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이거이지 않을까 싶어요. 접점이 뭐 할 때? x축보다 아래에 있을 때.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이 되겠죠. 이렇게 됐으면 여기에서의 접선이 이렇게 있다라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그림이 어떻게 될 거냐면 이렇게 될 거거든. 이렇게. 이해됐지? 아유, 잠깐만. 그림 조금 이상하다. 이렇게. 이거 하나만 나오게 되는 거죠. x축하고의 교점이. 그래서 이 생각을 진행을 했고, 그래 놓고 나서 만약에 접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접하면 어떨까? 이런 식으로. 괜찮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를 9라고 잡았을 때 여기에서의 접선이 이렇게 나. 벌써 땡 탈락이야. 됐지? 여긴 9가 아닐 수가 있겠고. 여기가 만약에 9라면 얘들아. 어떻게 돼? 그냥 접선이 이렇게 되니까 얘 때문에 안 되잖아. 그지? 땡 탈락. 여기에 9가 있으면 이렇게 돼. 그러면 이게 그래프가 이렇게 돼. 그럼 여기에서 더 만나나? 그래서 지금 막 애매한 것 같아요. 좀 정확하게 잡기가 쉽지가 않아. 그런데 아까 첫 번째 상황이랑도 마찬가지로 이게 접해봤자 우리한테 유리한 건 없는 것 같거든. 그래서 요렇게 한번 볼까요? 이런 식으로. 괜찮죠? 그래 놓고 나서 이제 x축하고의 교점이니까 여기가 9야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서의 접선이 있으면 그래프가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그래서 9 만족하는 것 같아. 그럼 9보다 작은 값을 생각을 해볼까? 이렇게. 그러면 이 녀석의 상황이면 그림이 어떻게 될 거냐면 이렇게 접선이 이렇게 나갈 거니까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 만나고 3차 함수하고 직선은 발산 속도 때문에 더 이상 저쪽에서 만날 수가 없겠죠.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 있다라고 치면 이거니까 0보다 작으면 그냥 0이야. 이거야. 그럼 하나. 가능한 것 같아요. 지금 점차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고. 그럼 1이라는 녀석이 어디 있을까 여부를 보면 잠깐만 봐봐요. 여기여도 이렇게 생성이 되면 어떻게 돼? 어차피 접선이 x축보다 0보다 작으니까 얘가 될 거니까 되죠. 그러니까 얘도 1이 아니야. 왜 여기를 1이라고 생각을 해봤냐면 강력한 우승 후보여서 만약에 이러면 조금 더 유리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한 거고. 근데 만약에 여기 어디에 뭐 이렇게 만나서 여기 어디에 1이 있다라고 치면 그림이 이렇게 나오면 그림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얘는 또 안 되잖아. 1부터 9까지 되잖아. 그래서 이제 들었던 생각은 여러 가지를 고민해보다 이것밖에 없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돼서 여기가 얼마일 때? 1일 때. 왜냐면 여기가 1이면 1보다 작잖아요.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돼? 더 가파라져서 그림이 이런 식의 그림이 나올 거거든. 절대 9를 지날 수 없죠. 그래서 요 상황인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이냐? 이런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렇게 형성이 되고 여기가 9고요. 다음에 여기 요렇게 얘들아. 여기가 1, 여기가 얼마? 9 요렇게.
이해되셨죠? 그래서 지금 제가 얼핏 드는 생각은 이게 이제 뭐 계속 요즘 그래프 추론하는 문제가 나와서 그냥 이렇게 하는 게 그나마 좀 빠르게 접근하는 방법이 아닌가. 왜냐면 우리 학생분들도 그래프 이걸까 저걸까 막 이것저것 해볼 수 있는 거 아니니, 그지? 그래서 일단 요렇게. 그래서 이제 한번 식을 풀어보려고. 이거는 y는 직선은 기울기 몰라. m, x 절편 얼마? x-9, 9 요렇게. 따라서 식을 세울 수 있죠. fx는 최고차의 개수는 1이고 1에서 접하고 9를 뚫고 지나가며 그때의 직선의 방정식이 m 곱하기 얼마? x-9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들아. 괜찮죠? 그럼 내가 아직 안 쓴 조건들이 뭐가 있을까를 보면 f2분의 3이 정수야? f2분의 3은요. 2분의 3 대입하면 4분의 1 곱하기 2분의 3, 2분의 18, 2분의 15 2분의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2분의 15 곱하기 m 요렇게. 얘가 무슨 수 얘들아? 정수입니다. 요렇게. 괜찮죠? 정수입니다. 근데 내가 지금 구하는 건 f1의 최대값. 그 f1이라는 녀석은 얼마가 될까? 그나마 대행이야? 빵이야? 0 대입해? 마이너스 8m. 이 녀석의 최대값. 그 m의 최소값. m의 최소값. 근데 여긴 정수야, 정수. 와, 씨, 어떡하지? 그래서 뭐 그냥 일일이 대입하기도 좀 그래서 새로운 문자 하나를 도입할게. 정수를 k라고. 그래서 이걸 문제를 풀어 제끼면 마이너스 8분의 15 마이너스 얼마? 2분의 15m 얘가 얼마? 정수 k입니다. 어차피 내가 찾아야 되는 주인공은 m 값이기 때문에 m에 대해서 정리를 할 거고 마이너스 8분의 15 마이너스 k는 2분의 15 곱하기 m입니다. 이렇게. 따라서 m 값은 마이너스 얼마? 4분의 1 마이너스 얼마? 15분의 2k 이렇게. 그리고 k는 무슨 수? 정수. 근데 이제 k가 정수라고 해가지고 무턱대고 뭐 0, 1, 2 이렇게 대입할 수는 없잖아요, 얘들아. 그래서 뭐가 있을까 해서 보니까 제가 항상 수업 시간에 가끔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그림, 스케치를 통해서 이런 그림이면 되겠다라고 내가 생각을 했잖아? 그러면 이거를 식으로 환산하는 작업도 할 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저희가 아까 여러 가지 스케치를 하면서 X축하고는 만나면 안 된다라는 사실의 결론에 도달하게 됐고 이게 아래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간에 X축하고의 교점은 9 하나만 존재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되셨죠? 그래서 그걸 이제 식으로 환산한다라고 치면 이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x-9로 인수분해를 하면 x-1의 전체 제곱 더하기 얼마? m. 그나마 다행이다. 판별식 같은 걸 써야 되는 상황은 아니고 이 9를 제외하고는 실근이 존재하면 안 되니까 얘가 뭐 하면 돼? 0보다 크시면 되겠죠. 따라서 m이 뭐한 상황이야? 0보다 큽니다. 요렇게. m이 0보다 큽니다. 됐죠? 그럼 마이너스 4분의 1 15분의 2k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 같아, 얘들아. 자, 일단 여기까지 무슨 상황인지 이해되셨니? 그러면 k 값이 얼마보다 작은 거야? 마이너스 8분의 15보다 작은 정수, 최소값. 됐죠? 따라서 k 값은 얼마? 마이너스 2. k가 마이너스 2랍니다. 그럼 m 값이 얼마지? 마이너스 4분의 1 더하기 15분의 얼마? 4가 되겠다. 통분할까요? 60분의 마이너스 15 플러스 6, 1 이렇게 대입하자. 그래서 마이너스 8 곱하기 얼마? 60분의 1입니다. 이렇게 얘들아. 괜찮죠? 그래서 마무리 계산을 하면 4로 나눌까요? 15분의 마이너스 2입니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저는 이 문제 처음 접근을 그래프 추론으로 접근을 했다. 아니, 추론이란 말도 너무 거한가? 제가 풀이한 거에 비하면 그냥 그래프 몇 개 스케치해봐서 되는 상황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걸 식으로 풀었다. 이렇게 그냥 저는요. 되셨죠? 제가 일단은 정답만 체크하고 지금 바로 하고 있는 거라 해설지 풀이랑 한번 꼭 비교를 한번 해보시고요. 되셨죠? 어렵네요. 네, 어렵습니다. 13번까지는 쉬워서 우리 친구들 6평 전에 나름 뭐 니네끼리 얘기하는 보약 먹고 시험 들어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14번 임팩트가 세네요. 됐죠? 자, 다음에 이렇게 잘 안 접혀. 자, 15번을 보겠습니다.
수열 문제죠. 예, 제가 15번을 계산을 하나 실수해가지고 다시 다시 풀어야 될 것 같아요. 다시 푸는 걸로 하겠습니다. 중간에 계산을 제가 잘못 풀었어요. 뭐 금방 끝나니까 다시 한번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15번입니다. 자, AEN이라는 녀석이 둘 중에 하나네, 그지? EAN 언제? AN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얼마? 0이야. 언제? AN이 0보다 작을 때. 요렇게. 그런데 A5 더하기 A7이 얼마다? 0이다. 그 다음에 A4하고 7하고 9가 마이너스 6하고 3하고 12 중에 하나예요. 그죠? 그런데 AM이 얼마라는? 0이라는 거를 작은 순서부터 크기 순으로 나열해서 M1, M2라고 하는데 M1하고 M2가 25고요. 시그마 K는 1부터 M1까지 AK가 얼마다? 60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됐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A24의 값을 계산해 주세요. 이렇게 나와 있죠. 됐죠?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여기 A4라는 값이 있잖아요. A4. 근데 A4라는 녀석은 A2, A1에서부터 이렇게 점핑해서 오는 거니까 셋 중에 하나라는 얘기는 A1이 필연적으로 양수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만약에 A1이 0이면 A4가 0이 될 거고 A2가 만약에 A1이 음수면 A2가 0에 A4가 0이니까 A1은 양수죠. 괜찮죠? 그 얘기는 A4라는 녀석은 4A1이 될 거잖아. 두 번 돌아가게 될 거니까. 그러면 4의 배수가 되니까 얘는 12. 됐지? 그럼 A2는 얼마? 6이다. 다음에 A1은 얼마다? 3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일단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래 놓고 나서 이제 케이스를 분류하면 끝났죠? 따라서 A7이 얼마일 때 마이너스 6인 경우 그러면 A5가 필연적으로 6이 될 거고 괜찮지? 그러면 A9가 얼마가 될 거야? 3이 될 거예요. 됐죠? 다음에 두 번째 A7이 만약에 3이면 A5가 얼마가 될 거야? 마이너스 3이 될 거고 A9가 얼마가 될 거야? 마이너스 6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괜찮죠? 그래서 이 케이스부터 한번 풀어볼게요. 이유는 하나예요. 그냥 이유라기보다는 제 개인적인 종특인데 막 이렇게 막 숫자 막 이렇게 큰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부터 한번 풀어볼게요. 그래서 n 요렇게 an 요렇게 그래서 n이 여기가 1, 2, 3, 4, 5, 6, 7, 8, 9, 뭐 10 이 정도만 적어볼까요? 요렇게 확정된 것부터 쓰면요. A1은 얼마? A1은 3, 여기가 6, 다음에 여기가 얼마? 12, 이거 얼마? 24 이렇게 나오시게 될 거고. 괜찮죠? A7은 얼마? A7은 얼마? 3. 다음에 A5는 얼마? 마이너스 3. 그렇기 때문에 A10이 얼마가 될 거야? 0으로 고정. 괜찮죠? 다음에 A9는 마이너스 6이라고 고정되어 있고요. A3이 있을 거고 얘가 얼마가 될 거야? 2A3. 그러니까 0이어도 2A3. 0이 아니어도 2A3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럼 생각을 해봐봐. 0이면 0. 3 더하기 6. 땡 탈락. 0이면 양 음수면 0. 그러면 얘가 0이 될 거예요. 그러면 얘가 0이 아니어도 2개 더하면 22. 얘가 만약에 0이면 이렇게 더하면 21. 25 탈락. 그래서 이 새끼 얘 양수. 얘도 양수. 그러면 얘가 10이면 몇 번째 항? 15번째 항이 0이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생각을 해보면 6번째 항이 2A3니까 얘는 뭐가 될 거냐면 4A3. 얘가 0만 아니면 될 거고 얘도 0만 아니면 될 거고 됐지? 얘는 7에서부터 스타트 끊는 거니까 6. 얘 0만 아니면 되고 얘도 0만 아니면 돼. 그러니까 양수거나 음수, 양수거나 음수면 가능성은 생긴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됐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얘가 얼마다? M1이야.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 같아요. 괜찮죠? 다 더하면 이렇게 지워지고요. 이렇게 지워지겠죠? 그러면 39가 될 거예요. 39 더하기 3A3가 얼마다 얘들아? 60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됐죠? 여기가 한 7 정도면 되나요? 3, 7에 21.
그럼 60이 되네. A3은 얼마? 7이다. 제가 지금 찾는 건 A24를 찾으라고 했으니까 A24는 얼마야? 2 곱하기 A12. 괜찮지? 다음에 4 곱하기. 근데 뭐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냐? 여기가 7이야, 얘들아. 얘는 얼마? 14. 그지? 얘는 얼마? 28. 그럼 그 다음 건 얼마? 56. 그래서 정답은 몇 번? 4번. 이렇게 찍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정답은 4번. 제가 처음에 이렇게 해서 정답을 냈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제가 계산을 좀 절어가지고 다시 찍는데, 얘는 제가 체크를 안 했어요. 왜냐면 뭐 정답이 나와서. 근데 얘를 정답 체크를 한번 해본다라고 치면 n이 간단하게만 보겠습니다. 1, 2, 3, 4, 5, 6, 7, 8, 9, 10 요 정도. 됐지? an 얘가 3, 6, 12, 24 여기 A3 다음에 여기 2A3 다음에 주어진 조건들 A5가 6 A7이 마이너스 6 A9가 3 이렇게 마찬가지로 0 안 돼요? 음수 안 돼요. 음수가 되려면 얘가 0이죠. 음수면 0 0 이렇게 A10은 얼마지? 여기 있잖아. 12 됐죠? 얘가 0이면 얼마? 23 됐나요?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 같은데 얘들아. 자 일단 여기까지 무슨 상황인지 대충 이해는 됐니? 괜찮니? 그러면 얘가 만약에 0이면 얘가 0이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가 일단 기본적으로 뭐가 돼야 돼? 양수가 돼야 되겠다 얘들아. 됐지? 아니 생각을 해봐봐. 얘가 만약에 음수면 0이거든. 그럼 얘가 어떻게 되느냐 여부긴 한데 얘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 여부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됐지?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A6이 0이잖아. 어디 갔어? 얘가 0이잖아. 얘가 0이잖아. 얘가 0이라고. 그럼 얘가 0이라고. 그럼 2개 더하면 18, 이렇게 더하면 17 될 수가 없다고. 양수지 양수 얘들아. 됐죠? 여기가 양수. 됐지? 얘도 양수가 됐겠네. 양수. 이렇게 얘들아. 자 일단 여기까지 이해되셨니? 그러면 여기 13이 있고 14가 있는데 얘 때문에 얘가 필연적으로 0이거든요. 그러면 얘랑 얼마랑 더해서 25가 나오려면 얘일 수밖에 없지. 그래서 얘가 0이라고. 됐지? 여기까지 싹 다 더할 거야. 이건 계산 잘하자. 이렇게 사라지게 되겠죠? 그러면 9 48, 12, 60 더하기 3A3가 60 따라서 A3 얼마? 0 땡 탈락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 같아요. 정답은 내시면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케이스에서 정답이 나왔다는 거 되셨죠? 네. 자, 20번입니다. 됐지? 최고창의 수가 1인 3차함수 fx가 있다. 이렇게 괜찮죠? 다음에 gx가 있는데 gx가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fx 마이너스 ft 곱하기 f't dt 이렇게. 근데 얘가 gx가 닫힌 구간 마이너스 무한대하고 열린 구간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마이너스 1 닫힌 구간 2하고 4에서만 감소한대요. 그 얘기는 이러시면 되나요? 여기가 마이너스 1이야 그지? 그러면 다음에 여기가 얼마? 2 여기가 얼마? 4 증가 감소 문제는 도함수 부호 갖다 처리하는 거고 그래서 g'x를 찾으면 여기 다음에 여기에 그림이 그려지면 되는 상황인 것 같고 여기 지나면 되고 닫힌 구간, 닫힌 구간, 닫힌 구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당연히 g'x를 찾으셔야 되겠죠? g'x를 찾으면 전개, 그럼 fx 앞으로 나가서 f'x 곱하기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f't dt 마이너스 fx f't 뒤에 거 이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fx
이게 더하기죠. 이거는 900미분 마이너스 fx x 미안해. fx 곱하기 f 프라임 x 이렇게 나와서 이게 지워지죠. 이렇게 됐지요?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 같습니다. 됐죠? 따라서 이 녀석의 그래프는 얘가 이렇게 보는 게 낫지 않을까? f 프라임 x 곱하기 fx 마이너스 얼마? fa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얘들아. 되셨죠? 그래서 3차 함수랑 뭐가 필요해? 그 녀석의 2차 함수 마이너스 1하고 2하고 4.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에 이제 어떻게 고민을 해볼까 하다가 일단 3차 함수 fx가 얘들아 중근을 갖거나 3중근을 갖거나 계속 증가하게 되면은 3개의 실근을 가질 수 없죠. 얘나 얘가. 됐죠? 만약에 계속 증가하면 얘는 0이고 얘는 끽해야 하나니까 탈락. 3중근이면 가능한가? 불가능하죠? 겹치잖아. 됐나요? 아니야? 3중근이면 가능해? 아니요, 불가능하죠. 3개가 나올 수가 없어요. 괜찮지? 그래서 이 상황이라고 판단을 했고 이렇게 있을 거 아니니? 이렇게 도함수가 이렇게 얘들아. 아이고 도함수가 이렇게 얘들아. 됐지? 그래서 이제 이거 뭐 하면 돼? 이거 뭐 하면 돼? 케이스 분류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에 이제 케이스 분류했던 건 뭐냐면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2 이렇게.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여기가 만약에 0이 예를 들어서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면 이렇게 만나는 요 포인트가 3이잖아. 근데 이게 마이너스니까 더 폭이 길어졌겠죠.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값이 3보다 더 뭐 할 거야? 커지게 될 거라고 얘들아. 자, 일단 여기까지 무슨 상황인지 대충 이해는 됐니 얘들아? 괜찮니? 그렇기 때문에 이 값이 얼마가 될 거냐면은 뭐 굳이 계산을 한다면 비율 관계 여기가 3이야. 여기가 얼마? 2분의 3이죠. 3.5가 되죠. 그 얘기는 뭐냐면 얘가 fx니까 fa라는 녀석이 가가지고 만나는 여기가 a 값이 될 거고 요 값이 4가 되면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요렇게 첫 번째 케이스는. 자, 일단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두 녀석의 그래프의 개형만 잡을 건데 요렇게 그다음에 요렇게가 기준이 되는 것 같고 양수 음수니까 음수 여기 음수니까 여기 양수 음수니까 여기 됐지? 쭉 치고 나가면 양수니까 여기 괜찮죠?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2 여기가 4 그러고 얘가 a 가능한 것 같아요. 혹시 뭐 또 다른 조건이 있는지를 볼 거면 처음에 이런 조건이 있네요. a가 무슨 수? 양수랍니다. a가 양수 얘들아. 그러니까 a가 양수 뭐 만족하는데? 그래서 구하는 게 뭐야? f 프라임 a 더하기 2를 구하세요. 그럼 f 프라임 6을 구해주세요.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 얘기인 즉슨 f 프라임 x는 최고 차의 개수는 3,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따라서 f 플러스 6은 f 프라임 6은 3 곱하기 7 곱하기 얼마? 4, 3, 12, 84가 정답이 되겠다 얘들아. 됐죠? 그래서 이렇게. 물론 저는 이제 이렇게 풀고 정답이 나와서 넘어갔고 당연히 이제 이런 상황도 보긴 해야죠. 이렇게 돼서 여기가 2야. 여기가 4야. 그러면 이 값이 1이 될 건데 지금 마이너스 1이라는 녀석의 후보군이 생성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가 y는 f 마이너스 1이 돼서 여기가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1이면 되겠죠. 그 얘기인 즉슨 얘가 얼마가 되는 거야? a가 되는 건데 a가 양수라는 조건에 의해서 탈락. 이해됐죠? 다음에 아마 이 정도 케이스만 보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것도 봐야 될까 얘들아? 이렇게 난리 난 거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4 여기가 2 이런 상황. 이거 봐야 될까요? 한번 볼까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나와서 그림이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그래서 케이스를 분류한다는 가정하에 보면 여기가 또 바뀌어요. 양음이. 괜찮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면은 양수 음수여가지고 그림이 여기에 그림이 그려지고요. 양수라 여기 그림이 그려지거든. 근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왼쪽에서는 전부 다 아래쪽에 그림이 그려져야 되잖아. 얘는 땡 탈락 얘들아. 이렇게 됐죠? 그래서 정답이 84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 같습니다. 되셨죠? 괜찮죠? 다음 21번을 가겠습니다. 뭐 21번은 제가 문제를 처음 봤을 때는 느낌이 요즘 자주 나오는 그래프 문제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fx라는 녀석의 그림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더하기 얼마? 2ab 이렇게. 그렇지? x가 1보다 작거나 같다. x가 1보다 크다. 그래프 그릴 수 있나요? 네, 뭐 일단 그래프부터 그리자. x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1일 때가 0이죠.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이렇게. 됐지?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 여기 어디 1이 있고 1을 대입하면 얼마야? 32 마이너스 8이니까 24에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4 얘들아. 이렇게. 됐지? 다음에 요 값이 얼마지? 점근선이 마이너스 8에 뒤집어 깠다가 다시 마이너스니까 y는 8. 마이너스 8 이렇게 되겠죠. 그래놓고 나서 1보다 큰 쪽에서 여기에 이제 이 녀석의 그림이 그려져요. 조금 살벌하네요. 그런데 PQ가 Y축의 수직이야. 그러니까 X축의 평행한 직선이면 PQ는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난대잖아.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 아닐까?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점 PQ에서 만났으면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도 한 점에서 만나야 된다는 얘기 아니냐. 그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지나가면 여기서 한 점이고 여기서 두 점인데 괜찮죠? 그래프가 2의 ax 플러스 b승 더하기 2a b니까 기본적으로 2의 a의 x승이 기본 형태잖아. 그러니까 뭐 그래프가 이렇게 되든지 이렇게 되든지 이렇게 되든지 이렇게 되든지 넷 중에 하나야. 절대값을 씌우지 않았다고. 이 구간에서 두 개의 교점이 존재할 수는 없다고 얘들아. 그러니까 그래프가 여기까지 떨어지면 돼? 안 돼? 안 돼. 그러면 뭐 그냥 뭐 얘가 2ab면 될 것 같네. 그냥 떨어지면 안 되잖아. 이해됐지?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1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면 될 것 같냐면, 그러니까 뭐 눈치밥상 이러면 될 것 같아 얘들아. 이렇게 되면 되지 않겠냐라는 거거든. 이렇게. 왜 1에서는 색칠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그럼 이제 우리가 판단할 건 뭐냐면, 이게 뭐 저번 더프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것보다 아래에서 동그라미가 형성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나? 얘 때문에 안 되죠. 얘 때문에 안 되잖아. 이것 때문에 땡 탈락. 만약에 1보다 큰 상황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지? 얘가 그나마 더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아, 근데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얘 때문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얘 때문에. 이렇게. 하나, 둘. 그럼 하나의 점이 더 생겨야 되는데 생성되지가 않지요. 됐죠? 아,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그래프 개형을 다시 잡으면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되셨지? 괜찮지? 여기가 지금 얼마 얘들아? 1,0을 지난다. 따라서 1,0이니까 2에 a 플러스 b승 다음에 뒤에 거 얼마? 마이너스 8 얘가 얼마다? 0이다. 됐죠? 연립을 하면 a 곱하기 b는 얼마? 마이너스 4 다음에 a 플러스 b는 얼마? 3이 되겠죠? 조합상 뭐 가능한 후보군들이 뭐가 있을까 여부를 보면은 4하고 마이너스 1의 조합이 있는 것 같아요. 뭐 그 연립방정식 푸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뭐 이걸 근계수로 활용해서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3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를 푸셔도 되지 않나 싶은데, 자 일단 여기까지 무슨 상황인지 대충 이해는 되셨니 얘들아? 괜찮니? 됐지? 맞나? 어이 정신 나갔어 이거. 아까부터 왜 이래 이거. 아 미안합니다. 제가 오늘 그만 핑계 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그럼 둘 중에 하나지 뭐. 그럼 a가 4냐 b가 마이너스 1이냐 이게 관건이 되는 것 같은데, 그래프 개형이 이렇게 생겨야 되니까 얘들아 a 값이 무슨 수가 돼야 돼? 음수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얘가 음수예요. 얘가 b고요. 됐죠? 그 a 더하기 얼마? 3b. 그 마이너스 1 더하기 12. 그 정답이 11이다. 이렇게. 됐습니까? 됐죠? 이제 22번을 보겠습니다.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22번은 와 이게 자 볼게요. F3이 0이고 fx가 최고차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 gx가 마이너스 2배에 x 플러스 6 곱하기 x 마이너스 3에 대하여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래요. h가 연속이랍니다. 연속.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절대값 fx 그다음에 gx. 벌써 화가 나? 왜냐면 저기 절대값만 없으면 뭐 이제 뭐 요 정도 문제 푸시는 분들은 뭐 이런 함수를 미니멈 함수라고 하잖아요. 그지? 두 개 동시 그려놓고 뭐 작은 거 따라가세요. 뭐 이런 얘기인데 거기에 절대값을 달아서 온전한 미니멈 함수라고 할 수는 없지요. 괜찮죠? 이렇게 나와 있다. 그런데 여기서 극대점이 두 개지요. 다음에 미분 불가능한 점이 몇 개? 두 개지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F4의 최대값을 구하세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F4의 최대값이 얼마냐? 최대값. 아, 그놈의 최대값. 못 해먹겠다. 그지? 아, 그래서 이게 21번을 아마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21번은 아마 생각보다 잘 풀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빨리 풀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래서 아마 22번을 그러니까 도전하는 시간이 많이 확보가 됐을 것 같은데 와, 제 기준에서는 어렵지 않았을까. 아, 정말로 이게 왜냐면 뭐 모르겠어요. 지금 오늘 상황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생각보다 많이 어려운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문제를 풀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좀 디테일하게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번 주 오늘 수업 끝나고 그 주말까지 해서 제가 14번하고 22번 좀 더 한 번 더 보려고 하거든. 그래서 좀 특수하게 조금 더 공지할 게 있으면 제가 따로 말씀을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gx부터 봐야지 뭐 gx. 괜찮죠? gx는 그림이 이렇게 돼요. 이렇게. 여기가 얼마야? 3이죠. 여기가 얼마? 마이너스 6이죠. 이 값이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3이죠. 마이너스 2분의 3이니까 마이너스 여기 전체 길이가 얼마냐? 9잖아. 그럼 이게 2분의 9, 2분의 9. 그러면 이 값이 대충 얼마가 되지? 뭐 거리곱 갖다가 계산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필요하면 하는 걸로 하자. 어려운 것 같진 않아.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그거는 뭐 별도로 따로 생각은 안 했는데 이 생각은 조금 했어요. 이것 때문에. 아, 그래서 여기에서의 미분 계수는 마이너스 6이니까 이거 없다 생각하고 마이너스 6을 대입하면 18이 나오게 되겠죠. 미계수 찾은 겁니다. 그럼 대칭성에 의해서 여기는 마이너스 18이 나오시게 될 거예요. 됐죠? 이거 플러스 18, 마이너스 18은 접선의 기울기를 찾은 거고 그걸 찾은 이유는 미분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여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와, 근데 이제 그래 놓고 나서 와, 이게 무슨 뭘까 막 고민을 하다가 연속이라는 걸 한번 써먹긴 해야 되잖아. 근데 연속이라는 거는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준이 갈릴 때의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같다. 혹은 두 개의 그래프를 동시에 그려놓고 뭐한다? 갈아탈 가능성이 생긴다. 뭘 쓰는 게 좋을까 여부를 봤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런 거를 조금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이게 절대값이잖아요. 얘들아. 절대값. 그 얘기는 뭐냐면 봐봐봐. 요 케이스가 예를 들어서 x가 별보다 작다. 여기가 x가 별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상황이 형성이 된다 치면 연속이라는 말에 의해서 절대값 f별이라는 녀석이 g별이 될 건데 이런 식으로 놓고 보면 이게 같아야 된다. 보였어? 뭐가? 이 새끼 뭐? 절대값 얘들아. 무슨 수? 양수거나 0이 돼야 된다고. 이해되셨죠? 그 얘기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아무래도 14번처럼 그래프를 여기다 동시에 얹어놓고 몇 개의 작업을 한번 해볼 거 아니니? 그렇게 됐을 때 gx하고 fx가 x축보다 아래 교점에서 생성이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해되셨죠? 일단 제가 캐치한 건 이거예요. 아, 일단 접하면, 그러니까 만나더라도 x축에서 만나거나 위에서 만나야 되겠구나라는 거를 생각을 했고. 두 번째, f3이 얼마야? 0이야?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볼게. 첫 번째. 혹시 몰라 얘가 만약에 3중근이라면 그래프가 이렇게 될 거 아니니? 그지? 여기가 3이야. 여기가 얼마? 마이너스 6이야. 이런 식으로. 괜찮죠? 이렇게 된다면 g가 더 크면 f를 절대값 씌우라는 얘기고 괜찮지? 이렇게.
그 다음에 F가 더 크면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G 따라가는 거잖아. 그래서 얘는 땡 탈락. 됐지?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서 그림이 혹시라도 이 조건을 만약에 만족했다 치면 우리가 여기에서 혹시 교점이 생성되는지 여부를 체크를 하려고 했는데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굳이 체크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얘들아. 무슨 말인지 되셨죠? 아, 오케이. 그래 놓고 나서 좀 막막하더라고. 근데 이제 처음에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 이쁘지 않니? 9잖아, 9. 글쎄, 9가 뭐 어때서요? 아, 그냥 느낌이 3차 함수 문제에 관련돼 있는 건데 9니까 그 이제 비율 관계가 2대 1이잖아? 그래서 3의 배수면 뭔가 이쁘장하게 될 것 같은 거야.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첫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가 되겠죠. 첫 번째는 3중근을 제낀 거고요. F-6이 0인 상황을 한번 찾아볼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그냥 우리가 21년 9월달 평가원 22번 문제에서도 fx가 3차 함수인데 뭐 gx를 fx-3 곱하기 뭐 리미터 어쩌고저쩌고 해서 제가 처음에 이 문제를 혼자 처음에 풀 때 3. 왜 3만큼 평행이동했지? 3차 함수인데 2대1의 비율 관계를 한번 써먹어 볼까? 하니까 너무 쉽게 풀리던데? 그러니까 지금 항상 얘기하지만 저는 그냥 해설 강의라기보다는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여부를 같이 한번 고민하기 위해서 찍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9니까 2대1의 비율 관계 3의 배수 9 해가지고 F-6이면 6이 0이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한 거야, 처음에. 와, 근데 그래 놓고 생각을 해보니까 잘 안 될 것 같은데 제가 케이스를 3가지로 나눴어요. 첫 번째. 이렇게 gx가 있잖아. 근데 여기에서의 미분계수가 얼마야? 18이잖아.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 마이너스 6이죠. F'-6이 18보다 작을 때를 생각을 해봤어. 그 얘기는 뭐냐면 fx가 이렇게 지나갈 거야 라는 얘기가 될 거 아니니? 괜찮지? 이해됐지? 그 얘기인 즉슨 여기에서 뭔가 이벤트가 벌어지겠죠. 왜냐하면 2차 함수, 3차 함수니까 급격하게 뭐가 될 거야? 떨어지게 될 거니까 언젠가 3차 함수가 2차 함수를 따라잡게 될 거야. 그래서 연속이라는 조건에 위배가 되는 것 같아요. 얘는 아웃. 이해되셨죠?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G가 있어. 여기가 18이야.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나갈 때, 이렇게 얘들아. 그러니까 F'-6이 얼마일 때? 18보다 클 때. 그래서 그림을 조금 디테일하게 그려본다라고 보면 이렇게 될 건데 18보다 크다고? 그럼 조금 더 가파르게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근데 만약에 이게 이런 식의 그림이 혹시라도 가능한다면 gx가 크니까 이렇게 이걸 따라가 다음에 이렇게 되잖아. 그럼 벌써 미분 불가능한 포인트가 벌써 3개예요. 여기서 미분이 가능하다 할지언정 벌써 가번 조건을 위배해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한 거지. 혹시 그러면 이런 거는 가능할까 여부예요. 마이너스 3에서 가파르게 올라갔는데 만약에 여기서 3에서 이렇게 접할 수도 있죠. 이렇게 만나고 가는 경우를 한번 보려고.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될 거고 G를 따라가게 되겠죠. 조그만 거. 그리고 계속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가번 조건, 나번 조건을 둘 다 위배. 그래서 2번 탈락. 그러면 한 발 남았거든. F'-6이 음수인 경우를 따지지 않는 이유는 이렇게 되는데 음수면은 그림이 이렇게 지나간다는 얘기니까 여기서 생성이 돼서 이 아래쪽에서 아마 교점이 생성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거들떠도 안 봤습니다. 괜찮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케이스를 한번 볼 거야. 뭐냐면 F'-6이 얼마일 때? 18일 때. 괜찮죠? 근데 얘는 그래프로 먼저 접근을 한다 치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고 이게 그림상 표현이 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접한다라는 얘기잖아. 공통접선을 갖는다라는 얘기잖아. 그런데 이게 가능하죠. fx라는 녀석이 3을 근으로 갖고요. 마이너스 6을 근으로 갖고 또 다른 어나더 근을 하나 가질 거예요. 그런데 F'-6이 18이라는 조건에 의해서 F'-6은 마이너스 9 곱하기 마이너스 6 더하기 별 얘가 얼마다?
18이다. 이렇게. 그렇게 될 거면 별값이 얼마가 돼야 되냐면 4가 돼야 되거든. 4. 얘가 4. 그 얘기는 뭐냐면 마이너스 6을 뚫고 지나가고 마이너스 4도 뚫고 지나가고 2도 뚫고 지나갑니다. 씨. 미안해. 3을 뚫고 지나갑니다. 이 얘기가 되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캐치해야 될 거는 두 가지야. 이게 만약에 밖에서 접하면은 여기에서 이벤트가 벌어지지 않을까 여부 첫 번째. 두 번째는 이게 이렇게 뚫고 지나가면 어떻게 될까 여부 두 번째. 와, 씨, 너무 많잖아. 너무 많잖아. 그런데 이제 이런 생각을 이제 이렇게 한번 해본 거야. 아니 어차피 이 지나니까 여기서 이벤트가 벌어지잖아. 근데 내가 여기다가 F'3을 구해보면 여기가 얼마가 돼? 사라지죠. 9, 7, 63이거든. 그럼 얘가 63이란 말이야. 괜찮지? 그럼 이걸 따라가게 될 건데 뒤집어 가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데 이 녀석의 미분계수는 마이너스 18, 이 녀석의 미분계수는 마이너스 63이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될 거니까 벌써 미분 불가능한 포인트가 두 개인데 여기서 미분이 불가능하죠. 수치상. 그래서 땡 탈락.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그래 놓고 혹시 몰라서 이게 이제 바깥쪽에서 접하는지 안쪽에서 접하는지가 좀 궁금해서 이렇게 되면 x 플러스 6, x 플러스 6, x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3이 돼가지고 x는 마이너스 6이 되거든. 그래서 안쪽에서 이렇게 접한다. 더 이상의 교점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지?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어쨌든 땡 탈락이에요. 됐죠? 그래서 이게 저도 지금 이거를 오늘 그래서 아프다라는 핑계를 대고 나중에 찍을까 하다가 혹시 잘못됐으면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정정해가지고 올려드리는 걸로 할 건데 제가 생각한 건 이겁니다. 이렇게 돼서 여기가 마이너스 6이고 여기가 3이잖아. 그래서 3차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냥 생겨먹었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이에요. 이렇게. 왜냐하면 저 바깥쪽에 있어도 안 되고 안쪽에 모든 일이 다 벌어져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거든. 그래서 첫 번째 생각했던 건 뭐냐면 만약에 이렇게 생겼다라면 이런 상황이라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돼가지고 가번 조건을 만족하지가 않죠. 만약에 이렇게 접하게 돼도 뭐 이렇게 될 거 아니니? 아유 잠깐만 뭐 하는 거야 얘들아. 이렇게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얘는 땡 탈락. 어쨌든 가번 조건을 만족하지 않아. 얘도 일단은 어때? 나번 조건을 만족하지 않죠. 나번 조건이 뭐냐면 미분 가능하지 않은 실수의 개수 일단 탈락. 괜찮죠? 됐지? 다음에 위에서 접하는 상황은 이렇게 본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얘는 뭐 나번에서 이미 탈락이지 않을까 싶어요. 미분이 불가능하겠죠? 그죠? 아닌가? 여기서 이렇게 돼야 되나? 이렇게 다음에 이렇게 되잖아. 근데 그 미분 불가능한 건 두 개인데 극대값이 하나여서 탈락.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나. 그래서 요 조건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되면은 일단은 첫 번째 fx가 x-3의 x제곱 더하기 px 플러스 q입니다. 이렇게 잡을 건데요. 이 3에서의 미분계수가 9 더하기 3p 플러스 q가 될 건데 그 녀석이 얼마가 돼야 돼? 18. 왜? 여기에서의 미분계수가 마이너스 18이니까. 괜찮죠? 따라서 첫 번째 관계식 3p 플러스 q가 얼마가 돼야 돼? 마이너스 9. 정신 나갔어. 9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괜찮죠?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이면 그림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렇게 돼서 여기서 매끄럽게 연결이 되게끔. 그럼 미분 불가능한 포인트. 이렇게. 됐지? 그래 놓고 나서 이제 어떻게 문제를 볼 거냐면 이렇게 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얘가 두 가지를 만족을 해야 돼. 첫 번째는 뭐냐면 G하고 교점이 없어야 돼. 혹은 있더라도 뭐 해야 돼? 접하는 것까지는 인정.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이게 이렇게 뚫고 지나가면 돼? 안 돼? 이건 안 되겠다고. 이게 첫 번째. 다음에 제가 요 함수를 px라고 잠깐 잡으면 px는 px는 0입니다. 이 녀석의 근 x가 알파랑 베타인데 알파하고 베타가 모두
얼마? 마이너스 6하고 3 사이에 존재해야 돼. 그래서 이거를 제가 근의 분리로 풀라고요. 되셨죠? 그래서 이거를 먼저 풀게. 이게 1번, 이게 2번입니다. 그래서 1번. G하고의 교점이 없거나 뭐하거나 접하거나. 연립을 할 거야. x-3 x제곱 더하기 얘들아 px 다음에 q 대신에 q 대신에 얼마? 9-3p 얘는 마이너스 2배 x 플러스 6 x-3 요렇게 됐죠? 어차피 3에서 갖는 건 알고 있고요. 요렇게. 그래서 얘를 정리를 하면 x제곱 더하기 p 플러스 2 곱하기 x 더하기 얼마? 21-3p는 얼마? 0이다. 이렇게. 이 녀석의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를 쓰시면 될 거예요. 됐죠?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제가 계산한 걸 좀 인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의 계산을 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이해되셨죠? 다음에 이제 근의 분리라는 거를 조금 설명을 할게요. 잠깐만. 그러니까 작년 23년 9월 평가원 13번에서 이제 근의 분리라는 단어가 간만에 등장을 해서 아이들이 조금 불안해하는 것 같은데,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우리 애기들 과외할 때 고등학교 1학년 애들이 근의 분리 외우는 걸 좀 많이 힘들어 하잖아. 자, 근의 분리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볼게요. 유형 1번, 유형 2번입니다. 유형 1번은 경판축을 다 따지는 경우고, 유형 2번은 경만 따지는 경우예요. 경이라는 건 뭐냐면 경계값에서의 함수값,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체크할 거야 라는 얘기고, 판은 판별식, 축은 축의 위치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것만 결정하시면 되겠죠. 어떤 상황이 유형 1번이고 어떤 상황이 유형 2번인지만 체크하면 되는데, 뭐 근의 분리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 몇 가지를 보면 두 근이 모두 알파보다 큽니다. 두 근이 모두 베타보다 작습니다. 두 근이 알파와 베타 사이에 있습니다. 두 근 사이에 알파가 있습니다. 작은 근이 뭐 알파와 베타 사이에 있습니다. 이 정도. 됐죠? 뭐 제 기억이 맞으면은 제가 고등학교 1학년 수업을 안 한 지 좀 돼가지고 10년이 넘었나? 모르겠다. 근데 그 8가지, 9가지 정도가 나오지 않나 싶어요. 근데 일단은 저는 이렇게 기억을 할까요? 경계값을 기준으로 이렇게 얘들아. 이렇게 장막을 만들어. 장벽을 만들어 봐. 이렇게. 그래서 근이 이 장벽을 기준으로 오른쪽 같은 나라에 살고 있죠. 왼쪽 같은 나라 살고 있죠. 가운데 같은 나라 살고 있죠. 같은 나라 살고 있으면 경판축을 다 따지시면 되고요. 다음에 다른 나라 살고 있으면 경계값에서의 함수값만 따지시면 돼요.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이니까 이거를 지금 증명하고 앉아있을 시간은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근의 분리는 그냥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아마 수능 수학에서 아마 웬만한 거는 다 풀릴 거예요. 이게 근의 분리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이 상황을 보면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요런 함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요 함수가 되겠죠. 요 함수. x제곱 더하기 px 더하기 9-3p라는 녀석이 마이너스 6하고 얼마? 3 사이에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운이 없죠. 같은 나라 살고 있어서 경판축을 다 따질 거고요. 첫 번째, 경계값에서의 함수값. 이걸 제가 잠깐 이거 px라고 치면 큰일 나? 안 큰일 나? px p-6이 0보다 큽니다. 다음에 p3이 0보다 큽니다. 그래서 이거를 풀어 제끼면 p3이 0보다 큰 거는 클리어하게 나와요. 계산 결과로 나오거든요. 다음에 p-6이 0보다 크다라는 조건에 의해서 p가 5보다 작습니다. 됐죠? 다음에 두 번째, 판별식을 쓸 거야.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돼. 서로 다른 두 근이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를 풀면 p가 큽니다. 마이너스 6 더하기 6루트 2보다. 다음에 작습니다.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 루트 2보다. 아, 벌써 저도 여기서 포기할 뻔했습니다. 세 번째, 축의 위치. 축의 위치가 얼마가 되냐면 이 방정식의 축의 위치 마이너스 2분의 p가 얼마? 마이너스 6하고 마이너스 3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풀어 제끼면 이 녀석하고 이 녀석의 공통 범위를 찾으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나오신다라는 거, 얘들아. 됐지요? 그래서 내가 지금 찾는 게 뭐냐면 F4의 최대값을 찾아달래요. F4의 최대값. 그나마 양심은 있나? 4를 대입하면 얘가 1이네, 그지? 여기다 4 대입할까요? 그럼 16 더하기 16 더하기 9. 16 더하기 9 하면 얼마야? 25 마이너스 잠깐만. 이거 맞니? 이거 계산하면 얼마야? 16 더하기 4p p 25 더하기 p가 되겠죠. 아, 계산이 아까부터 얘들아. 요렇게. 이 녀석의 무슨 값? 최대값. 그럼 p가 4일 때. 정답은 29. 이렇게. 그래서 아니, 제가 많이 부족한가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급하게 지금 푸느라 14번하고 22번을 그냥 추론, 이렇게 그냥 그래프가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방법을 취해서 봤는데, 제가 좀 빠른 시간 내에 다시 한번 볼 수 있으면, 봐서 다른 풀이가 있으면은 공지를 하던 아니면 다른 영상을 찍어서 올리던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문제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몇몇 문제들이 어려워서 전체적으로 좀 어렵게 느껴지지 않았나. 뭐 13번까지는 할만했는데 14번 좀 어려웠고 15번 계산이 좀 많았죠.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미적분 강의로 보겠습니다.